23의 나이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설렜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그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순이야, 내와 결혼해 주겠나? 그가 한여름밤 별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청혼했을 때 내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피어났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954년 가을, 우리는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신혼 첫날 밤, 촛불 아래서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결혼 후 첫째 아들 철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작고 빨간 얼굴을 보며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년 후에는 딸 영숙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밤늦게 일해서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단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어요.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철호는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고 영숙이는 간호사가 되어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영숙이가 갓난아기를 안겨주며 어머니, 손녀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내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손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손녀는 우리 집의 햇살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호랑이는 정말 담배 피웠어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곤 했죠. 손녀가 있는 날이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나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함께 살아요. 손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 순진한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리는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수십 장 찍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큰 사람이에요.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손녀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75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간 치료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나는 관 앞에 서서 50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청혼,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손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반이 함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게요. 관에 대고 속삭인 말이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적함을 달래주었어요. 그래도 손녀가 자주 놀러와서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손녀의 웃음소리만이 집안의 적막함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철호와 영숙이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오지 못했어요. 철호는 승진을 위해 야근이 많았고 영숙이는 시어머니 간병과 직장일로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방금 전에 둔 안경을 찾지 못하거나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깜빡함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장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맨 적도 있고 손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부엌에서 여보 밥 됐어요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 이미 떠났다는 현실을 다시 깨닫곤 했어요. 영숙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그때였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에 걸렸다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낡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칼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무서운 병도 함께 이겨낼 텐데 혼자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철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엔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하며 난처해했고 영숙이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결정한 것은 요양원이었어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이가 설득했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요양원에 가는 날
아이들이 짐을 챙겨주었어요.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현관 앞 화분들,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것을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겠죠. 집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며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올게요.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애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겠죠? 설마 할머니까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손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요양원 방은 깨끗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의자. 이게 내가 살아갈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만 보였고 고향산도 우리 집 마당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김미영이라는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부터 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일 맛있는 반찬을 골라주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복이 많으세요. 저렇게 잘해주는 간병인을 만나셔서 나도 미영 씨 덕분에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손녀와의 추억들. 그녀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인생이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특별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혼자 살아왔다니 나는 그녀를 더욱 아꼈어요. 혼자 자란 아이라서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그럼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우리 가족이 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저 같은 사람도 할머니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순진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내 딸로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더욱 극진하게 나를 돌봤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고 휴일에도 종종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실까요? 정말 친딸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 오래였어요. 미영 씨는 내 건강 상태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몸에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에도 항상 동석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실제 자식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내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간병인들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 손녀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였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기 단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억 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더욱 걱정스러워 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엄마.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서 엄마를 평생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생각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의 호적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정식으로 엄마의 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모실 수 있어요. 미영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의 다른 자녀분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미영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는 채로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내 기억은 이미 많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미영 씨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 든든했어요. 적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로 미영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예전보다는 격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한편 소녀는 대학생이 되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점점 나는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예요.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가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그런 나를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낯설어져도 미영 씨만은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가족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나요?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거울 속의 내 얼굴도 낯설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굴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바라보고 있을까? 손을 들어 만져보니 그제야 내 얼굴인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내 이름도 가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던 따뜻한 오후, 그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한 추억들이네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 씨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그녀를 더욱 딸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이라도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흐릿한 꿈 같았어요. 언제가 어제고 오늘인지 구분이 안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창밖에 나무잎이 푸르다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갔어요. 그런 중에도 미영 씨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마다 인사를 해주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성인군자 같았어요. 한편 손녀가 요양원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한 그 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하며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기억이 났지만 대부분은 낯설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문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해주고 있어. 미영이가 내 딸이야. 그 말을 들은 손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누구세요?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 나왔어요. 손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다음 방문 때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할머니 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내 딸이야. 법원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가 미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 할머니가 자꾸 당신을 하난 딸이라고 하시는데요. 미영 씨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드리니까 딸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요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를 딸이라고 하시나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요, 법적으로도 딸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호적 등본도 있고요.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손녀는 즉시 구청에 가서 내 호적 등본을 떼어봤다고 해요. 거기에는 정말로 김미영이 내 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양녀가 아니라 친딸로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손녀는 즉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딸로 등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철호와 영숙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환자의 법적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손녀는 본격적으로 미영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영 씨가 할머니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미영 씨가 할머니를 혼자 법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미영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가진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녀는 분노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동안 친딸처럼 행동한 것도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손녀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범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친생자 관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적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법적 근거였어요. 또한 미영 씨가 사기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씨는 이전에도 다른 노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전과가 있었어요. 요양원을 옮겨 다니며 치매에 걸린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몇 번째 희생자였어요. 이런 상습범이었다니 끔찍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와 가족들은 내가 치매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의학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미영 씨가 동료들에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발언들이 녹음으로도 나왔어요. 또한 미영 씨가 내 재산 현황을 미리 조사한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요양원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판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가 더 자주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따뜻함만이 확실했습니다. 미영 씨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가끔은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예전의 친절함이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이용하여 사기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성립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미영 씨와 나의 친생자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영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을 들은 손녀가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미영 씨는 그날로 요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를 보러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느꼈어요. 배신당한 아픔보다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왔지만 미영 씨만큼 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훨씬 자주 와서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휴직하고 거의 매일 요양원에 와서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손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밤에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점점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손녀야, 우리 손녀구나 하며 손녀를 알아보는 순간이 늘어났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네요. 치매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손녀는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그리고 손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하나씩 찾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저랑 함께 공원에서 그네 탔던 거 기억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 그때 네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좋아했지.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화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호와 영숙이도 더 자주 와서 나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손녀가 중대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겠다고 했어요. 철호와 영숙이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차를 타고 익숙한 길을 지나니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골목,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집이다, 우리 집이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침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녀가 깨끗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다시 나를 반겨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요.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의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손녀는 정말 친딸처럼 나를 돌봐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손녀 덕분에 내 치매 증상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며 감탄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옛날 앨범도 뒤적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할아버지랑 신혼 때 사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손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몸은 안 아프시고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의 가짜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주말이면 철호와 영숙이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았어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돌보는 의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손녀는 내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나 때문에 못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손녀야, 결혼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이해해줬어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희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손녀의 예비 신랑을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손녀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손녀의 결혼식 날,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결혼식장에서 손녀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인사말을 했을 때 하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손녀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사위까지 함께해서 더욱 든든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도 어느덧 80이 넘었지만 손녀와 함께 있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치매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어느 봄날 손녀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에서 첫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보니 옛날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손녀가 아기를 안겨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네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증손자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손녀를 도와 아기를 돌보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 사건으로 잃을 뻔했던 이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증손자의 제잘거림, 손녀와 사위의 대화,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서로와 영숙이까지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잘 커서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때로는 미영 씨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불쌍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없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악용했으니까요. 그래도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손녀도 할머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증손자의 웃음소리,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래요? 손녀가 잠들기 전 물어보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돼.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꿈에서는 젊었을 때의 남편을 만납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손녀가 정말 효녀예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다행이구나. 조금만 더 있다가 오렴라고 말해요. 아직은 이곳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침이 되면 증손자의 옹알이, 소리에 잠이 깹니다. 손녀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인사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매일이에요. 손녀와 함께 보내는 노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영 씨 같은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우리 손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제는 손녀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며 추억담을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모습, 아이들의 어린 시절, 손녀의 성장 과정,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할머니, 이때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손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그땐 모든 게 아름다웠지라고 답했어요. 오늘도 손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증손자 기저귀를 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할머니 약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손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증손자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말 알아듣는 것 같죠? 손녀가 물어보니 그럼 우리 증손자가 똑똑해서 다 안다고 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경이로웠어요. 저녁 무렵 철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녀 덕분에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아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철호야, 너도 건강 챙겨라. 무리하지 말고 영숙이도 주말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딸과 손녀, 증손자까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천국 같아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손녀가 이렇게 잘 돌봐드려서 우리 손녀가 천사지. 이런 아이를 키운 네가 고마워. 때로는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절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미영 씨에게 속았을 때의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었어요. 손녀는 가끔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녀야,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불안해하는 그 아이가 너무 애틋해요. 의사 선생님은 정기 검진 때마다 놀라워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인지 기능이 유지되다니 가족의 사랑이 정말 최고의 치료제네요. 손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할머니가 워낙 강하세요라고 답합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다른 어르신들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미영 씨 사건 이후 그곳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고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나처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행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녀는 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를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준비해줍니다. 사계절이 모두 선물 같아요. 할머니, 올해도 벚꽃 보러 갈까요? 손녀가 봄마다 묻는 말입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 시간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녀의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할머니 좋아하실 만한 과자 사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작은 선물을 가져와 주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증손자가 점점 자라면서 할증조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밤이 되면 손녀가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있었던 일, 증손자의 재미있는 행동,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이야기가 내게는 최고의 잠자리 동화입니다. 할머니, 내일 꿈에서는 할아버지 만나실 거예요. 손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듭니다. 가끔 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노인들을 속이려 하고 있을까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아이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금세 사라져요. 손녀의 웃음소리, 증손자의 제잘거림,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죠. 정말 복받은 할머니예요 라고 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니까요.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손녀는 저녁 준비로 분주하고 증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영 씨라는 시련을 겪었기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손녀라는 천사 같은 아이 덕분에 황혼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손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식탁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바라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집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합니다.